고등수학 근데 여름에, 아니 여름이래. 겨울방학에 들었잖아. 그지? 근데 잘 모르겠어? 어느 정도로 모르겠어? 그냥 약간 부분이 모르는 거야?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남아있는 것 같아? 60? 많이 남아있는데? 아, 60. 그러면은 S반이긴 하지만 어쨌든 60 남아있으면, 그러니까 S반, 그러니까 시작하는 반이랑 한 번 보고 두 번째 보는 반의 사이 정도 난이도로 수업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수업은 숙제 해온 거 문제풀이 30분, 개념 설명 40분, 다음에 숙제할 거 문제풀이 30분.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오늘은 집합을 나가야 돼요. 집합. 그래서 드린 필기 노트에다가 필기하시면 되겠다. 그 10쪽짜리거든? 한 번 올 때 한쪽만 써야 돼. 알겠지? 자, 집합의 뜻과 표현. 첫 번째로 집합과 원소가 나오는데, 집합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집합은 어떤 모임인데, 어떤 모임이냐면 기준이 명확한 모임이에요. 기준이 명확한 모임. 그리고 요 집합 안에, 기준이 명확한 모임 안에 들어있는 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소는 정의를 알려드리자면 집합을 구성하는 요소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집합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중괄호 안에다가 원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넣는 거지. 원소 1, 원소 2, 땡땡. 이렇게 하면 집합이 완성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뭘 표현하실 줄 알아야 되냐면, 만약에 요 원소 1이 집합의 원소다 라는 걸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삼지창으로 포함 관계를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의 의미는 뭐냐면, 원소 1은 집합의 원소이다. 아시겠죠? 원소 1은 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다. 여기 들어있다. 라고 아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기 없는 원소, 뭐 원소 A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원소 A라는 게 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삼지창에다가 짝대기 하나 그어서 표현하시면 된다. 얘는 당연하게도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요하게 가져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체 집합을 가져가셔야 돼요. 전체 집합.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 문제에서 사용할 모든 원소를 포함하는 집합이에요. 모든 원소를 포함하는 집합이다. 아시겠죠? 문제에서 사용할 모든 원소를 포함하는 집합이 전체 집합이야.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전체 집합 이외의 원소는 절대로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틀리는 거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집합의 표현을 좀 외우셔야 돼. 집합의 표현. 집합의 표현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원소 나열기. 얘는 뭐냐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를 그대로
그냥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A1, 뭐 A2, A3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하는 게 원소 나열법이고, 얘는 근데 한계가 뭐냐면 원소가 많을 때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원소가 많을 때는 A 안에 정확히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를 나타낼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조건 제시법이 나와요. 조건 제시법. 얘는 이름 그대로 원소의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원소의 조건을 제시를 해주는 건데,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A는 X바 X의 조건이 오시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바 앞에 나와 있는 얘는 원소의 모양이, 원소의 모양,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건 말 그대로 X의 조건인데, 이 조건에 맞는 X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면 그게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조건 제시법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A라는 집합은 원소의 모양이 2X고 X의 조건은 뭐 홀수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보시면 X의 조건은 홀수면서 원소의 모양이 2X잖아. 그지? 그러면 X에 13579를 대입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1을 대입해 보시면 원소가 2가 생기는 거고요. 3을 대입해 보시면 원소가 6이 생기는 거고, 5를 대입해 보시면 원소가 10,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둘이 왔다 갔다를 잘 하셔야 돼요. 둘이 왔다 갔다를. 조건 자체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건 자체가 어렵게 나오면 뭔가 이 조건을 보고 원소에 집합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를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조건을 보고 원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 줄 아셔야 되고, 요 원소 나열법으로 쓰여 있는 거 보고도 여기 들어있는 원소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다음에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인데, 얘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림. 어떤 그림이냐면 주머니 속에 원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주머니 속에 원소를 집어넣는 건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무조건 전체 집합을 그려야 돼요. 아시겠나요? 무조건 전체 집합을 그리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사용할 모든 원소를 포함하는 집합이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얘를 안 그리면 문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원소가 한정이 되지 않아요.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무조건 전체 집합을 그리셔야 되고, 전체 집합은 영어로 U를 이렇게 쓰셔야 돼요. 오케이? 각지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시면 나중에 합집합이랑 헷갈립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을 그리셔야 되는데, 보통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전체 집합을 테두리에다가 네모나게 그리고요. 요 안에, 전체 집합 안에 우리가 사용할 집합, 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A에만 포함되는 애를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 B에만 포함되는 애를 여기다 써주시고, 둘 다 포함되는 애를 겹치는 데다가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그러면 집합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뭘로 분류할 수 있냐면 유한집합. 유한집합은 말 그대로 원소의 개수가 유한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무한집합. 얘도 말 그대로 원소의 개수가 무한, 끝이 없는 거를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세 번째 공집합이에요. 공집합. 오케이?
공집합은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쓰는데 얘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 이해돼? 우리가 여기 계속 A라고 썼던 것처럼 집합의 이름이 얘인 거고 읽을 때는 뭐 파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공집합 파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는 공집합 파이는 뜻이 뭐냐면 비어있는 집합이에요. 비어있는 집합. 비어있는 집합. 그래서 파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보시면 중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중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간혹 문제에서 중괄호 안에다가 파이를 집어넣은 게 나와요. 중괄호 안에 파이를 집어넣은 게 나오는데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집합에 공집합이 아니라 말 그대로 파이라는 원소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이거 자체로 집합의 의미를 가지는 애고 중괄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얘는 그냥 문자 파이예요. 문자 파이. 아시겠죠? 그냥 집합 안에 원소가 들어가 있는 거다. 되셨나? 네, 필기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어서 해봅시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라고 쓰면 너무 길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N 괄호 열고 집합 이름을 넣어주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A라는 집합에 원소가 1, 2, 3 요렇게 세 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NA라는 건 의미가 뭐라고?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3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는 항상 개수기 때문에 정수 N이 오시면 돼요. 정수.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이런 게 또 자주 나와요. 그 의미가 뭐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기 때문에 공집합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그래서 0이 오시면 되겠죠.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집합의 포함 관계. 집합의 포함 관계. 이런 거죠. 만약에 A라는 집합에 B랑 D라는 원소 두 개가 있고요. B라는 집합에 A, B, C, D, E 이렇게 5개의 원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두 개의 집합은 어떤 걸 특징으로 잡을 수 있냐면 A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가 B에도 있어. 이해되시나요?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도 있어. A에 B랑 D가 있는데 B라는 집합에도 B랑 D를 가지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이때 어떻게 쓰실 수 있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의미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부분집합이라는 것의 의미가 중요한데, 부분집합은 뭐냐면 어떤 집합에 있는 원소로만 이루어진 집합을 부분집합이라 그래요. 오케이? 우리가 지금 B를 계속해서 사용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C라는 집합이 C랑 D랑 E를 가지고 있는데 F도 가지고 있어. 그러면 C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F는 B에 없기 때문에. 근데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지, 그지? 그 이유가 뭐냐면 A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있기 때문이야. 이해되시죠? C에 있는 모든 원소는 B에 있진 않죠. 왜? F가 튕겨져 나가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쓰실 수가 있냐면 C라는 집합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또 가져가시면 좋은 게, 계속 공집합 얘기를 하는데 공집합이 은근히 뒤통수를 많이 맞는 파트예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아시겠죠? 공집합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원소가 없긴 하지만 의미를 잘 따져보면 공집합의 원소가 모든 집합의 원소로 포함이 되어 있을 수가 있죠. 아무것도 없는 것 자체가.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부분집합 중에 조금 특별하게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은 뭐냐면 진짜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부분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똑같으면 안 돼. 똑같으면 안 돼요. 똑같은 거 말고 똑같은 거 외에 다른 집합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분으로 이루어진 집합을 갖다가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부분집합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A라는 집합에 A, B, C 이렇게 세 개의 원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걸 구하라고 하는 거야. A의 부분집합을 전부 구해보래.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애들을. 그러면 일단 시작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며. 그러면 공집합부터 하나 쓰고 시작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부분집합이 될 수 있냐면, 원소 하나짜리 집합들이 A의 부분집합으로 온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세 개가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원소를 A만 갖는 집합은 이 원소가 A에 있는 원소랑 일치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하나도 벗어나는 게 없죠. 원소 하나짜리는 이렇게. 그러면 원소 두 개짜리 부분집합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A, B. 그 다음에 B, C. 그 다음에 C, A. 이렇게까지 해서 두 개짜리 마무리 지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개짜리는 자기 자신이랑 똑같으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이렇게까지가 A의 그냥 부분집합을 전부 다 쓴 건데, 얘를 제외해야 진부분집합이에요. 아시겠죠? 진짜 부분으로만 이루어진 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A의 일부분을 떼와서 만든 건데, 얘는 A의 일부분이 아니라 통째로 떼와서 만든 거죠. 그래서 얘는 진부분집합을 얘기할 때는 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나? 예. 그 다음에 두 집합의 일치인데,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서로 똑같다 라고 하시면
A의 모든 원소와 B의 모든 원소가 똑같으시면 돼요. 오케이? 하나라도 차이 나는 게 있으시면 안 되고 A의 모든 원소와 B의 모든 원소가 똑같으면 된다. 그럼 여기서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집합끼리 포함이 된다 또는 집합끼리 같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지? 누구의 개수가 더 많아서 부분집합이다? 아니면 원소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내용물에 집중을 하고 있어. 그지? A라는 집합의 모든 내용물이 B에 포함되어 있으면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두 집합의 모든 내용물들이 일치하면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계산을 하실 때는 무조건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둘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봐봐. 여기 써놨지 이렇게. 한 번만 더 할게. A라는 집합에 A, B, C 3개의 원소가 있어. 그러면 여기 부분집합의 개수 세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그죠? 요 8개를 물론 다 구해서 8개라는 걸 알았지만 이걸 어떻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내가 비어있는 집합에다가 지금부터 A에 있는 원소를 넣을지 말지를 결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비어있는 집합에다가 이 중에 어떤 걸 집어 넣을지를 결정을 할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A라는 원소가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요? 몇 개게? A라는 원소 하나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일까? 내가 A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비어있는 집합에다가 넣을지 말지를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원소 하나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예요. 이해되시나요?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 B도 마찬가지 2가지고요. C도 마찬가지 2가지죠. 그래서 얘네 3개를 고배법칙해서 8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라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로 구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뭐가 진부분집합이라고? 자기 자신을 뺀 거잖아. 그지? 그래서 똑같이 2의 원소의 개수 제곱을 한 다음에 자기 자신 1개를 빼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실 수가 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요게 마지막이야, 필기는. 자, 수업해 보시죠. 문제풀이하고 일찍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유형 문제들 하나씩 풀어 드릴 거고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유형 문제 밑에 있는 조그만 문제들 푸실 거고 숙제는 뒤에 있는 대표 유형 다지기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문제가 넘지 않기 때문에 한 단원당 할만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나와 있죠? 집합이라 하면 조건이 명확해야 돼요. 그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1번은 6의 양의 배수, 기준이 정확하죠? 2번 12의 양의 약수, 기준이 정확합니다. 3번 키가 큰 학생, 키가 크다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으로 오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부터는 칠판에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쉽지만 같이 한번. A라는 집합은 12의 양의 약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A에는 12의 양의 약수가 전부 오시면 되겠죠? 1, 2, 3, 4, 6, 12 이렇게 오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기호 중에서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중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래요. 그럼 1번은 2는 A에 있으니까 삼지창 그리시면 되고, 4도 A에 있으니까 삼지창 그리시면 되고, 7은 없죠? 삼지창 그려서 그으시면 된다. 어렵지 않죠? 다음에 3번. (1번은) 쉬우니까 2번으로 갑시다. B를 갈게요. B. 자, 3번 B는 2x-1 바 x는 1 이상 5 이하인 자연수다.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면 x는 1부터 5까지 자연수니까 1, 2, 3, 4, 5를 대입하실 수가 있고요. B라는 것의 원소의 모양은 2x-1이에요. 그러면 B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 보시면 x에 1부터 대입해 보시면 1이고요. 2 대입해 보시면 3이고, 3 대입해 보시면 5, 4 대입해 보시면 7, 5 대입해 보시면 9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원소나열법 해보시면 되겠고, 4번 다음 집합에서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1번 몇 개? 4개. 2번 18의 양의 약수죠.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데 원소나열법으로 고쳐보시면 1, 2, 3, 6, 9, 18 6개 오시면 되니까 6이 되시면 되겠죠. 다음에 5번. 자, 두 집합 A, B의 포함 관계를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1번 A는 X바, X는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 홀수. 그러면 A에는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냈을 때 어떤 원소가 올 수 있냐면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 홀수 3이랑 5가 오시면 되겠고, B는 X바, X는 소수다. 그러면 B는 2, 3, 5, 7 제한이 없죠? 그래서 B는 무한집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B가 아무리 무한집합이라고 한들 A의 원소 중에서 하나라도 B에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죠? A의 원소 3, 5는 B에 전부 다 있나? 보시면 있죠. 그러면 이때야 비로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A, X바 X는 2n-1이고 n은 정수다. 그러면 A에는 어떤 원소들이 있을 수 있냐면 n이 정수니까 뭐 마이너스도 쭈루룩 대입해 보셔야 되고 0도 대입해 보셔야 되고 1부터도 정수 쭈루룩 대입을 해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A가 X바 X는 2n-1이고 n은 정수예요. 그러면 얘를 실질적으로 A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n이 정수야, 정수. 그냥 정수기 때문에 약간 잘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조금만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2부터 넣읍시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5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3. 0 넣으면 마이너스 1. 1 넣으면 1. 2 넣으면
3 넣으면 5. 쭉쭉쭉 가겠죠? 무한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애가 X는 4n-1이고 N은 정수다. X 봐. X는 4n-1이고 N은 정수다 나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원소 나열법으로 마이너스 2부터 대입해 보시면 뭐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2 대입하면 8, 7 이런 식으로 오실 수가 있겠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무한집합입니다. 무한집합. 그러면 누가 누구에 포함이 되면 되겠어? 무한집합과 무한집합을 비교할 때 팁은 뭐냐면 누가 더 원소가 촘촘한지를 보시면 돼요. 촘촘한지를. 누가 더 촘촘해? A가 더 촘촘하잖아.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하는 거야. B에 우리가 지금 잠깐 써놓은 5개의 원소가 A의 원소에 다 들어갈 것 같은지 보시면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요렇게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다음에 6번 두 집합 A, B 사이의 포함관계를 나타내시오. 자, 1번 보시면 A라는 집합의 1, 2, 3 B라는 집합은 X 바 X는 4의 양의 약수. 자, B가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비교하기 위해서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 보시면 1, 2, 4 3개 오시면 되죠. 아. 6번 하는데? 6번이죠. A가 1, 2, 4고요. B가 4의 양의 약수니까 B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 보면 1, 2, 4. 그러면 둘의 원소가 전부 다 일치하고 있으니까 얘는 A 집합과 B 집합이 같다 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2번을 보시면 A는 요렇게 생겼고 B는 요거다. 요거 의미가 뭐야? 공집합. 그러니까 얘는 집합기호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보면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A를 보시면 A는 원소가 없는 게 아니라 0이라는 원소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B랑 A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되시면 되겠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 했으니까 요렇게가 성립하시면 되겠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되셨나요? 네. 다음에 (7번) 자, 7번에 1번은 A의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구한다고? 2의 원소의 개수 6개 하시면 되죠. 계산하시면 64. 2번은 진부분집합이죠.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건 빼는 거기 때문에 원래 계산하던 거에서 자기 자신 1개 빼주시면 63이 정답으로 오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고요. 자, 다음에 8번이 조금 문제죠. A는 A, B, C, D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1번은 뭐냐면 A랑 E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A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몇 개를 골라내서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고를 때마다 A랑 E는 포함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 한번 디테일하게 잘 살펴보시면 A의 원소가
5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왜 2의 거듭제곱의 모양이 나온다 그랬어? 원소 하나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개.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이기 때문이야. 근데 얘는 생각을 해보면 A랑 E는 반드시 포함을 해야 돼. 그러면 A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1개지, 1개. 2개가 왜 2개야?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근데 얘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안 들어가거나의 경우의 수가 없는 거라서 1개예요. B는 건드릴 게 없으니까 들어가든지 말든지 2개가 되겠고요. C도 마찬가지. 언급이 없으니까 2가지. D도 마찬가지 2가지. E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1가지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실 때 2의 세제곱이다 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8이 되시면 되겠고, 다음에 2번은 A랑 E를 포함을 안 한다 하시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A가 갖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겠어? 1가지겠죠, 당연히. 이번에는 포함을 안 한다의 경우로 1가지를 가지는 거고, E도 마찬가지야. 원래 2개인데 포함시키면 안 되니까 안 들어간다의 경우에서 1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2의 세제곱 해서 8개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되셨나? 자, 그러면 문제풀이는 끝났어요. 문제풀이 끝났으니까 밑에 있는 문제 중에 1번 문제들만 해결해 봅시다. 10, 11, 12, 아니 11쪽까지만. 12쪽은 숙제예요. 지금 풀어보세요. 8쪽부터 11쪽까지 각 유형 밑에 1번 문제들 하고 채점하고 모르는 거 없으면 집에 갑니다.